토양 경도와 작물대고, 경도는요 딱딱한 정도입니다. 경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토양이 너무 딱딱하면은요 뿌리가 제대로 못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경도가 적당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위력의 토양의 저항력입니다. 토립의 응징력과 입자가는 마찰력으로 생긴다 그럽니다. 뿌리가 토립을 밀고 들어갈 수 없어 되게 작물 생육이 나쁘다 그럽니다. 경도가 큰 토양은 구조 발달도 나빠 물 공기 양분의 공급도 나쁘다. 이렇게 경도가 큰 토양은 우리가 뭐를 해줘야 한다? 경운을 해줘야 한다. 재배학에서는 그랬죠. 근데 토양학에서는 입단 파괴로 나오면 경운은요 나쁜 놈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정지작업에서 좋게 나온 소리인가 입단을 형성하는데 좋은 소리인가 나쁜 소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토양의 온도입니다. 온도 성질면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선, 복사광선의 열을 얻습니다. 그리고 대기로 열을 방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가지 인자가 관여합니다. 온도는 미생물의 활동 증가, 종잡아라 그럽니다. 식물의 생장, 토양화학 반응 촉진, 토양 수분 이동 현상에 관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토양 온도 결정 요소 가로 2번 별표 하십시오. 한 장 넘기십시오. 토양 수분 함량을 합니다. 자, 수분 함량이 높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보면은 물을 깊이 방망하니 됐다. 온도 변화는요. 서서히 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온도 변화는 그러면은요. 벼에서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물을 깊게 관계한다. 언제? 장애형 냉해 감수 분열기 때 물을 깊이 대준다 그랬죠. 온도 변화를 적게 하기 위해서 물은 비열이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변화가 1이 가장 큽니다. 비열이. 거기 때 온도가 서서히 변한다 이 소리입니다. 토양 수분 함량은 온도 가장 큰 변화 요소이다. 수분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많을 경우 토양 온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열이란 1g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래는요 비열이 낮으니까 바닷가의 모래는요 얼른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물은요 물을 깊게 되어서 동상해라든지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배웠죠? 물을 깊게 돼서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2시간 늦게 오니까 대기 온도보다 다 토양 색깔 거기 봐보십시오. 흑색에다 딱 동그라미 하십시오. 온도, 그런 열을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흑색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주면 온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열을 갖다가 가장 빨리 방출해버리는 것은요 반사시켜보는 백색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북극의 곰 있죠. 북극의 곰이란 놈은요 색깔이 왜 검은색을 띄어야 하는데 왜 하얀색일까요? 거기에 뭐들 합니까?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일단은 내가 뭐들 해야 해? 보호색으로 살아남아야 해. 두 번째, 이 곰은요, 털 있죠? 털이 전부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는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들 한다고? 보온의 역할, 에어멜이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도 반달을 하지만은요, 열을 가장 잘 못한다고 가둘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기 열대지방에 사는 얼룩말 있죠? 얼룩말에 안에 털을 벗기면 그 안에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랍니다. 열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방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봐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열대지방 사람 피부가 검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더운 곳에 안 나면 피부가 하얘야 한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한 소리 해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얼른 보고 싶어서 그냥 갖다 빨리 꺼내본 것이 덜 익은 것이 백인들이랍니다. 그래도 백인들은 성질이 아주 뭐라 그럴까 급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흙을 딱 빚어서 구웠는데 이번에는 실패하려니 조금만 참자 하다가 좀 늦게 꺼내본 게 흑인들이랍니다. 타져버렸어 시커멓게. 그래도 흑인들은요 참을성이 많답니다. 거기에서 더운 곳에서. 그러면은요 딱 적당한 시간을 해가지고 세 번째로 가장 뭐더랍니까 알맞게 구워놓은 거예요. 우리 황색인종들이랍니다. 그래도 황색인종이 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지 않습니까? 최고로 많다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토양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경사도 별표하십시오. 남쪽입니다. 남쪽이. 그러면서도 23.5도로 약간 경사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수강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구 측은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23.5도로 기울어져 경사가 졌을 때 수직 직각이 된답니다. 90으로. 그래서 직각이 될 때 봐봅시다. 태양광선이 지면에 수직 직각으로 투사됐을 때 가장 많더라 이 소리입니다. 경사도가 작아질수록 수강량이 작아진다. 별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수평으로 된 것보다 23.5도로 되어 있는 것이 더한다. 경사도가 시험 문제 나오면 헛갈리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복식물 그럽니다. 피복식물, 클로버라든지 애플벌을 딱 심어놨습니다. 피복작물을. 그랬을 때는요, 토양 온도 변화를 적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피복된 초지가 낮이보다 온도 변화가 작더라 이 소리입니다. 열 전도율 별표하십시오. 열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열을 전달. 이곳에도 이곳으로 열을 전달한다 이 소리입니다. 수변한 토양은요 물이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더라 이 소리입니다. 빠르더라. 온도 변화량은 늦지만은 열 전도율은 빠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건조 토양보다 부식이 많으면은요 공간이 많은데도 부식이 많으면은요 거기에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더라 이 소리입니다. 부식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모래토양, 큰 모래 사토일수록 연절도율이 높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토성으로 보면은 사토, 양토, 식토, 이탄토 순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바닷가에 한낮에 모래알은 뜨근뜨근합니다. 사막은 발도 못 디뎌. 그런데 밤에는 또 온도가 확 내려가 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열 전도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토양 색깔로 넘어갑니다. 이제 토양 색깔. 거기에서 보면은요, 토양 색깔을 했을 때 암석과 강물 그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석회암에서는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적색 별표 하십시오. 사암에서는 황색, 혈암에서는 회백색 그럽니다. 요것이 이 색깔이시면 석회암 1번 적색이, 사암에서는 황색이, 혈암에는 회백색, 이것이 맞게 옳게 짝져진 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후금모, 갑선덕, 정기덕, 갈람덕, 자철광은 철이 들어있으면 흑색과 초록색 여러가지 색을 띈다. 자, 그러면 토양은 암석과 강물에서요
철은요, 거기에서 토양 압력 중에서, 자, 토양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무기색을 띠는 것은 철하고 석회입니다. 철하고 석회. 그 다음에 유기색을 띠는 것은요, 부식입니다.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잘 부식될수록 검은색이, 철 함량이 많고 산화될수록 무슨 색? 산화들로 옥시, 적색이. 그런데 철이 많더라도 물이 많을수록 습닥, 지하수위가 높을수록 청색이나 청해색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유기물 함량 봐봅시다. 회색 내지 흑색 거기 땅 밑줄 하십시오. 어두운 색일수록 유기물 함량이 많더라 이 소리입니다. 수분 함량을 합니다. 수분 함량 및 배수 정도에 따라 토양 색깔이 달라진다. 자, 연구 발표하십시오. 유기물은요, 주로 검은색입니다.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흑색, 비옥도가 높더라 이 소리입니다. 하산화철 그럽니다. 하산화철은요, 산소가 한 개밖에 없어 청해색이. 그러니까 이거든요, 수분이 많고 공기유통이 불량한 습답입니다. 그런데 적철광은요, 논토양에서, 거기 저철광은 그럽니다. 밭토양에서 붉은색 산소가 3개, 수분이 적고 공기유통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논토양을 갖다가 딱 뭐를 했어? 담수를 했어. 물을 가뒀어. 그랬을 때 수적철광이, 그랬을 때는 황색 가로에 놓고 뭐라고? 젓갈색하고 써놓으십시오. 이랬을 때는요, 논토양의 산하층하고 써놓으십시오. 논토양의 산하층에서는요, 수적철광에서 젓갈색이, 밭토양에서는요, 붉은색 적색이, 아산화철은요, 습답, 지하수위가 높음, 글라이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청해색이, 그리고 유기물은요, 검은색. 자, 그러면 봐보세요. 주로 토양색을 결정하는 것은요, 철하고 유기물이 되겠죠. 이 소리입니다. 철하고 유기물이 토양색을 결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187쪽 밥이다. 토양색의 표시 그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 멘델의 컬러 차드를 이용하는데요. 색상은요 거기에다 3개 글자를 보니까 H가 들어있습니다. H입니다. 명도는 바뀌다 해서 볼트 V로 표현합니다. 채도는요, 채시라 채자의 시입니다. 이 기호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색상은 뭐라고? H, 명도는 V, 채도는요, C, 알파벳 수 C, A, B, C, 채광연할 때 C, 채실할 때 C, 최재공 어르신이 최광현 어르신, 최재공 할아버지가 이거 틀리면 내이놈 합니다. 최재공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예. 자, 그래서 거기에서 색상은 H, 그 다음에 명도는 V, 채도는요 C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순서대로 그럽니다. 색상 그럽니다. 숫자로 표시한데 O 그럽니다. 5일 때는 OIR, OY, Y는 뭐냐 이 소리입니다. LO라는 표시입니다. 노란색의 색상이 5번째라 이 소리입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명도 그럽니다. 명도는요 0부터 10단계 11개 단계입니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요 숫자가 높을수록 밝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채도 그러면 색의 순도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도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채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H, V, C의 표시가 옳게 짝지어진 것 했을 때 이것은 기억을 하십시오. 방금의 색상은요, H, V는요, 명도의, C는 채광연할 때 C, 이해하셨죠? 요것만이라도 기능사는 기억을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하이드로미터 그럽니다. 하이드로미터에 따라 토독을 조사한 결과, 자, 모래가 34%, 미다가 35% 그럽니다. 그러면은 69% 나왔네. 이 토양의 토독이 식양토일 때 점토는요, 100 빼기 69는요, 박명동 여사님, 오, 산수인데 이것도 들리면 안 된다. 아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 소리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하담, 들려요? 이하담 어르신 들려요? 그랬을 때 산수 내가 아까 막 가르쳐 줬잖아요. 요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입자의 입단화 촉진의 가장 우수한 양이오는 입단화 촉진했을 때 뭐라 그랬어? 석회, 칼슘. 입단 파괴는 뭐라 그랬어요? 나트륨 그랬죠. 입단 파괴는 뭐라고? 나트륨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칼슘으로 찍어야겠지요. 이해하셨죠? 다음 중 보수력의 가장 큰 토양 토성은요, 점토 함량이 많은 식토 그러겠죠. 토양의 입자 밀도가 2.65, 용적 밀도가 1.45 그랬습니다. 1-2.65분의 1.45 그럽니다. 자, 시험장에 뭐든 갖고 갈 수 있다. 계산기는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갖고 가는데 우리가 오치라든지 아니면 계산기 입력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냥 공업용 계산기나 일반 상업용 계산기는 가능합니다.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순서대로 누릅니다. 1 마이너스 갑니다. 가비중 갑니다. 1.45 빼기 진비중 그럽니다. 2.65 그럽니다. 곱하기 100하고 눌러버리십시오. 가로까지 다 해서 그러면은 딱 숫자가 45라면 45이다. 컴퓨터로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딱 들어가. 그죠? 예. 5번입니다. 유기재배 토양에 많이 재배는 때알 구조는 뭐라고? 입상구조, 입단구조, 빵조각구조 좋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럽니다. 때알 구조를 이루면 작은 것과 큰 공국이 생긴다. 맞죠? 1대1 비율로. 때알 구조가 발달하면 공기가 잘 통하고 물도 알맞게 간직할 수 있다. 좋은 토양이라 그랬죠. 태알 구조가 되면 풍식과 물에 의한 침식도 줄일 수 있다. 안정화됩니다. 태알 구조는 경운을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입단 파괴.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은 대부분 어떤 빛깔? 흑색, 검은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토양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해준 대로만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자, 점토광물의 특성이 나옵니다. 일정한 환경 요건, 냉동작을 받는 과정에서 제압된 광물을 2차 광물이랍니다. 2차 광물은 겁니다. 거기에다 자, 점토광물은요, 아까 점토는 입경지름, 입자지름이 몇 미리? 0.02가 아니라 0.002. 대기 중에 탄소 함량은 이달았다는 0.032. 시험장에 가서 헛갈려갖고 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립자 그럽니다. 활성 표면적이 크고 활성 표면적이 크다는 것은요,
물이라든지 양분이 부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다 이 소리입니다. 오지랖이 넓다. 활성 표면적이 크다. 그 다음에 전기를 가짐으로써 작물의 양분을 흡착하는 고정하는 수분을 흡착하는 간직하는 힘이 크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 반응 변화 그럽니다. 변화가 적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완충능이 크다 이 소리입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통기성이 좋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성질을 지배한다. 자, 점토광물의 분류 격자구조입니다. 1대1 격자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카올라이트 그럽니다. 우리나라 토양입니다. 카올라이트. 헬로사이트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온 거는요 카올라이트입니다. 2대2 격자형은 뭐가 있다? 체롤라이트 그럽니다. 동그라미 단번에 2대2 혼층형이라 그럽니다. 1대1 더하기 2대1 격자형이 합쳐져서 2대2 혼층형이 됩니다. 체롤라이트 그럽니다. 그러면은 2대1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라이트 그럽니다. 하나는 몬몰라이트 그러면 몬몰리온라이트 그런데 몬몰라이트라 그래버립니다. 저는 하나는요 버뮤큘라이트 그런데 범킬라이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 그래서 다음 주 격자형에 그래서 1대1 격자형, 2대1 격자형, 2대2 격자형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격자 판으로 이렇게 1대1도 2대1도 아니고 아무 격자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결정이 없을 때는 부정형 그럽니다. 알로펜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점토 광물은 1대1 격자형인 카올라이트입니다. 제주도 화산에도 우리나라 제주도 화산에도 일정한 모양이 없는 부정형을 했을 때 알로펜 그럽니다. 알로펜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91쪽부터. 자 그러면은요 팽창을 하는 성질입니다. 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부풀어 올라서 팽창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은요 건조해지면은요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팽창하고 수축을 할 수 있는 격자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팽창형은요 하나는 2대1 격자형 중에서 몬몰라이트입니다. 하나는요 범킬라이트. 제가 거기에 몬몰리올라이트 이렇게만 하고 몬몰라이트 그래도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팽창형 격자형은요 뭐라고? 몬몰라이트하고 범킬라이트 두 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요 건조 상태와 수변 상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비팽창형입니다. 하나는요 니은번 봐보세요. 1대1 격자형 카올라이트입니다. 카올라이트는요 이 사이가 빈틈이 없어 1대1로 붙어갖고 그래서 카올라이트입니다. 또 하나는요 2대1 격자형입니다. 그 중에서 일라이트입니다. 일라이트는요 이 2대1 사이에 틈에 K 칼륨 이온이 딱 갖다가 쐐기처럼 꽉 고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일라이트 했을 때 비팽자가 칼륨 이온에다가 딱 별표하십시오. 자유론이 통하지 못하고 수변건조하면 결정단 사이에 변동하지 않나 점토광물 일라이트 그럽니다. 칼륨이온 함량이 많은 그래도 1칼하고 외우십시오. 일라이트입니다. 비팽창형에 팽창형과 비팽창형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거 틀리면 박명덕 여사님 아니 되고 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점토 강물의 특성을 합니다. 카올라이트에다가 별표 하십시오. 카올라이트 별표 하셨나요? 자, 카올라이트에 있을 때 카올라이트계는요, 우리나라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우리나라로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 고령토 거기다 딱 매칠하십시오. 도자기 원료 고령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양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색에서 예색 포두절 토양 거기다 딱 매칠하십시오. 우리나라는 한냉, 수변, 침엽도 포두절화 작용을 했죠. 토양 냉동 작용이 카올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카올라이트 점토가 대부분입니다. 온난수변한 기후조건의 염기물질이자 포도절은요, 염기, 철, 알루미늄까지 용탈, 비축에 직접 그랬잖아요. 용탈 낼 때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한 장 넘겨보십시오. 넘기기 전에 앞에다 그 카올라이트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요. 1:1 격자형, 비팽창형, 그거까지 같이 써놓으십시오. 1:1 격자형, 비팽창형이, 자, 일라이트 그랬습니다. 가수 음모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칼륨에 의해 충족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일라이트는 점토 강물 중 칼륨 함량이 가장 많은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칼륨이 공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비팽창형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비팽창형 1:1 카올라이트하고 2:1에서 일라이트 그럽니다. 칼륨이 제거되는 등 일정 조건하에 몬몰라이트와 범킬라이트로 팽창형 강물로도 됩니다. 몬몰릴로라이트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산성백토 밑줄하십시오. 고토 마그네슘하고 써놓으십시오. 마그네슘이 많은 조건하에 풍화될 때 그럽니다. 2:1 격자형 팽창형 점토 강물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양이온 지안 용량이 매우 크다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양이온 지안 용량, 염기 지안 용량이 높을수록 비옥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만트라이드입니다. 버뮤큘라이트 그럽니다. 칼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풍화 과정에 용탈될 때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2:1 격자형으로 팽창형 거기다 밑줄하십시오. 점토 강물 중 양이온 지안 용량이 가장 크다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그 다음에 알로펜, 알로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결정형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정형 점토 강물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우리나라 제주도 화산해토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우리나라 제주도 화산에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결정이 없는 그래서 알로판으로 찍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토강물 음전화 생성 모르겠으면 놔둬버리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러나 193쪽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지하는 2:1 또는 2:2 격자에서 발생하고 거기다 딱 끊으십시오. 1:1 격자형에서는 단단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치환이라는 것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입자하고 어떤 물질하고 외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하고 서로 자리바꿈, 치환, 서로 교환한다 이 소리입니다. 1대1.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치환합니다. 치환 용량이 크다 그럴수록 비옥합니다.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봐요. 치환 용량이 크다 그래. 매우 크다 그랬을 때 뭐라? 팽창형 뭐라 그랬어요? 버뮤큘라이트 그랬죠. 그 다음에 치환 용량이 크다 그랬을 때 192쪽에 뭐라 그랬어요? 몬몰라이트 그랬죠. 그것은 비옥하다. 그런데 치환 용량이 적더라 그럽니다. 카올라이트 1대1 영향은요. 비옥도가 낮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환 용량이 클수록 팽창형일수록 비옥도가 크더라 이 소리만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동형 치환에 의하여 변두리 전화, 잠시 전화는 변영구 전화라 그럽니다. 자, 변두리 전화에서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전토 강물을 분쇄하여 그 분말도를 크게 할수록 음전화 생성량이 많아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가로 열어놓고 변두리 전화는요. 그냥 그 자체로 있을 때는요. 치환 용량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분쇄를 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격자형은요. 거기에서 염기 치환 용량 음전화는 발생 안 하고 동형 치환은 발생하지 않고 뭔마 변두리 전압만 발생한다 이 소리입니다. 변두리 전압 치환 용량만 발생한다. 잠시적 전화 그럽니다. 잠시적 전화 pH 의존 전화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전에서 토양의 pH 변화에 생성된 것을 잠시적 전화라 한다 그럽니다. 모르겠으면 냅둬 버리십시오. 이 문제 틀린다 그래서 학교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심근희 여사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 보자고. 그죠? 자, 부식 유기물 콜로이드나 별표 하십시오. 6번 193장. 자, 부식에서 음전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칼륨은 양전하죠. 그것을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부식에서 생성되는 음전화의 종류 수산기 1번하고 써놓으십시오. 카르복실기 2번하고 써놓으십시오. 이랬을 때 수소가 해리되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수산기하고 카르복실기 부식이 유기콜로이드 전화가 된다. 양이온 치환을 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음전화의 종류는 수산기하고 카르복실기 요걸로만 찍으십시오. 그러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봐보세요. 이제 토양 교질과 염기 치환이라 이거입니다. 토양 교질물은요. 교질물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질이라는 것은요. 다른 물질을 흡착, 간직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치환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교질물 중에서요, 무기교질물은요, 점토입니다. 점토. 그 다음에 유기교질물은 부식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토양 입자의 입경이 1마이크로 이하 그러니까 뭐라고 0.002밀리 이하의 미세 입자를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무기교질물은 뭐라고 점토 그럽니다. 점토 광물에 유기교질물은 부식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기교질과 유기교질 점토 함량이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좋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활성 표면력이 커서 양수분을 흡착하는 토양의 이학적 성질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부식하고 점토를 갖다가 많이 넣어줄수록 입단 형성이 좋고 공복량도 늘어나고 양분, 수분을 간직하는 힘도 커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토양 교질물의 암량이 많은 토양일수록 보수력이 크다. 물을 간직하는 양이 크다. 보비력, 양분을 간직하는 힘도 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교질물의 보존 유지는 토양 비옥도 유지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강우가 심할 때 밭고랑에 흘러내리는 온따라물이 섞여 있는 것이 토양 교질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양이온 취한 그랬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194쪽. 교질물은 토양입니다. 토양 바로 바깥쪽에는 뭐라고? 마이너스 음전하 그럽니다. 그리고 가까운 층에서는요, 양이온이 결합되어 있고, 먼 층에는 양이온이 갖다가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쪽일수록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겠죠. 결합하는 힘이 크겠죠. 먼 곳일수록 약한 힘이 결합되어 있겠죠. 그러면은요, 치환성 양이온은요, 바깥쪽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이온이 되겠죠. 자, 봐보세요. 교질입자를 중심으로 가까이 불가동층과 그 얘가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가동층이 있는데 이 가동층을요, 2층이란다 이 소리입니다. 두 층 중에서 가동층에 있는 양이온 교질입자의 음이온과 정기적 인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2주쯤 밖에 있는 토양용액의 유리 양이온과 자리바꿈을 할 수 있다. 이게 치환 양이온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치환 또는 염기 치환이란다. 양이온 치환 능력 그럽니다. 그래서 진입 침출력이 나오는데요. 195쪽 맨 위에 봐보세요. 치환 침입력 그럽니다. 붙드는 성질입니다. 침출력은요, 도망가는 성질입니다. 토양 입자에서. 그러면은요, 그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겠죠. 침입력이 가장 큰 것이 수소입니다. 그리고 침출력이 가장 큰 것이 나트륨입니다. 자, 그 순서 외우십시오. 거기 치환 침입력 위에다가 뭐라 숫자를 수소에 대해 숫자를 써주십시오. 한글로 수, 칼슘 위에는 칼을 써놓으십시오. 칼. 그리고 마그네슘은요 말을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칼륨에는 칼을 쓰십시오. 그냥 카. 그리고 아모늄 위에는요 암을 쓰십시오. 나트륨 위에는 나를 쓰십시오. 자, 두 문자 수, 칼, 마, 카, 암, 나가 나왔죠. 그러면은 침입력이 큰 순서로 옳은 거든 했을 때는 입이 수소 쪽으로 붙여져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침출력이 큰 것은요, 나트륨 쪽으로 붙어 있는가로 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침입력이 큰 것은요, 수소입니다. 침출력이 가장 큰 것은 나트륨입니다. 3번 읽어봅시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온작가가 높은 양이온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치환 침입력이 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온의 크기가 작은 것이 미대한 것이 침입력이 크다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따라서 칼륨과 칼슘, 나트륨, 마그늄보다 칼륨과 칼슘이 나트륨과 마그늄보다 침투력이 강하다 그럽니다. 수소이온은 침입력이 가장 크다 거기다가 밑줄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침출력이 가장 크다 그랬을 때는요, 나트륨으로 답을 해야겠죠. 양이온 치안 용량입니다. 자, 토양시료 100g을 갖다 채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양이온이 얼마만큼 양이 들어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이온 함량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숫자가 높아지고 비옥도가 높아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양 100g이 급착할 때 양이온 총량 거기다 딱 밑줄하시고, 양이온 총량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유기물 함량이 높고 점토 함량이 많은 토종일수록 그럽니다. 그러면은 점토 함량이 많다는 거, 미세할수록 비표 면적이 클수록 양이온 치안 용량이 커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양이온 치안 용량을 합니다. 양이온 치안 용량이 가장 큰 것은요, 부식 200입니다. 숫자까지 기억하시오. 부식의 양이온 치안 용량은요, 유기콜로이드라서 200입니다.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는요, 격자역 중에서 대단히 크다 그랬습니다. 120 가로에 놓고 150까지 써놓으십시오. 120에서 150입니다. 몬몰라이트는요, 크다 그랬습니다. 100에서 80입니다. 알로판도요, 거기에서 80에서 200입니다. 일라이트, 그롤라이트는 30입니다. 카올라이트는 10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카올라이트라 양이온 치안 용량은요, 11에서 10입니다. 카올라이트 양이온 치안 용량은 몇이라고? 10에서 11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이온 치안 용량이 큰 순서는요, 거기에다가, 거기 양이온 치안 용량, 논이 11.0, 밭이 10.0 그 밑에다 부식하고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버뮤큘라이트, 그래서 부식의 부, 그리고 입을 쫙 벌려서 그 다음에 입을 쫙 벌려서 알로펜의 입을 벌리고, 몬몰라이트의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체롤라이트의 입을 벌리고, 일라이트의 입을 벌리고, 카올라이트의 카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두 문자 암기법에 부, 버, 몬, 갑니다. 부, 버, 몬, 가에. 그리고 유기콜로이드 양이온 치안 용량은 얼마라고? 200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격자역 중에서 가장 큰 거 범킬라이트, 그 다음에 알로펜 부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몬몰라이트, 체올라이트, 일라이트, 카올라이트. 특히 카올라이트는요, 우리나라 토양은 몇 밖에 안 되냐? 10에서 11밖에 안 됩니다. 10이 나오든 11이 나오든 답입니다. 양이온 치안 용량과 작물 생력입니다. 크면은 겁니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비옥한 토양이다. 토양의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어서 완충능이 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작물 생육에 안전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염기포화도라는 것은 3번입니다. 양이온은요, 수소하고 알루미늄까지도 포함한 양입니다. 그런데 수소하고 알루미늄은요, 양이온인데 성질을 나타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모늄은요,
알카리성 성질을 나타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염기포화도는요, 총 토양 시료가 100g 중에서 수소,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모늄, 나트륨 함량까지 다 합한 것은 CEC에 갖고 양이온 취한 용량입니다. 염기포화도는요, 여기에서 뭐 한다고 무슨 양을 양이온 취한 용량 빼기 수소하고 알루민 양을 빼면은요, 염기포화도가 됩니다. 자, 이제 염기포화도 별표 한번 봐보십시오. 연구 봐봅시다. 염기포화도는 양이온 취한 용량이 전체가 만약에 10ml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는 수소까지 들어있겠죠. 취한성 염기량이 10ml 중에서 수소하고 알루미늄을 빼니까 나머지가 6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양이온 취한 용량 10분의 6 곱하기 100은 60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염기포화도 구하는 거 산수죠. 이하담 어르신 알아잡수셨어요? 예. 이주 어르신도 알아잡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제 염기포화도 예제입니다. 양이온 취한 용량이 40입니다. 염기포화도가 60%입니다. 그러면은 40 안에 무엇이 수소하고 알루미늄 양을 뺀 게 60%만 못한다고 염기량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46은 24, 24%만 암나는 해도 24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16은 수소네요. 그래서 60%이니까 24 그러죠. 전체 40에서 수소는 16. 그래도 수소가 16이 들어있다. 암나누로에도 나오네요. 황영규 어르신 그러죠? 암나누로에도 나오죠? 네. 토양의 취한성 염기는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작용이 있으나 취한성 수소 이온과 알루미늄은 반대로 산성으로 나타낸다. 그래도 양이온 취한용에서 염기포화도를 계산할 때는요, 수소와 알루미늄 양을 제외한다 이 소리입니다. 빼준다 이 소리입니다. 염기포화도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을 띠고 낮을수록 산성을 띈다 맞는 소리죠. 자, 음이온 흡착입니다. 양이온 흡착이 잘 나왔는데 음이온 흡착이 나왔을 때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자, 흡착 진입력이 가장 큰 것 순서입니다. 규산을 위에다가 규라고 쓰십시오. 규산의 규. 그 다음에 PO 앞에다 뭐랍니까? 인인데 그냥 포라고 쓰십시오. PO를 포. SO를 갖다가 소라고 쓰십시오. 소. 그 다음에 NO를 질소를 질이라고 쓰십시오. 질. 그리고 CL을 염소니까 염입니다. 자, 두 문부 다 암기법입니다. 규포소질염입니다. 음이온은요, 취집력을, 흡착력을 나타냈을 때는 입이 규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규포소질염이 반대로 침출력을 나타냈을 때는 입이 염소 쪽으로 들어갑니다. 양이온은 어떻게 우라고? 수, 칼, 마, 카, 암, 나라 그랬죠. 음이온은요, 규포소질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토양 반응을 합니다. 별표 하십시오. 이 토양 반응에서 한 문제 안 나오면은요, 제 손에다 또 장 한번 지질게요. 황영규 어르신이 꼭 나온다 생각하고 기억을 하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토양 반응의 표시는 pH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토양 반응의 표시는 pH입니다. 토양 반응이라는 것은요, 산성인가 중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토양 반응이라 이 소리입니다. 표시는 pH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pH란 용어정의 EX 하십시오.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소이온 몰 농도의 역수의 노브값을 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나오는데 거기다 또 pH란 하고 시험에 잘 나온 소리를 써놓으십시오. pH란 토양 용액 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 농도의 역의 대수치 들으십시오. 대수값이 토양 용액 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 농도의 역의 대수값 이 소리입니다. 녹으로 표현한다는 거 분수로 표현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분수로 표현을 한다. 그것을 갖다가 7.0으로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역의 대수값을 취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pH란 이 뜻 용어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순수한물은요 pH 7입니다. pH 7은요 중성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똑같이 들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pH 표시는요 1부터 14입니다. 7이 중성이죠. 그러면은 7 이하로 갈수록 산성입니다. 7 이상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토양 산성화의 원인 그랬습니다. 별표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산성 토양입니다. 그래도 산성이면은요 토양이 좋다 나쁘다 최강현 어르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산성화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기후영향 별표하십시오. 비가 많이 와버려. 그러니까 비에 의해서 뭐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은 염기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수소하고 알루미늄만 토양에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산성이네.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은 포화교질을 그럽니다. 포화교질이 용탈되고 그럽니다. 유실되고 수소, 알루미늄은요 미포화교질은 남아서 잔류해서 토양 반응을 산성화시킨다. 그런데 봐보세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도 미포화교질은 유실되고 용탈되고 수소하고 알루미늄 같은 포화교질은 산존하여서 산성이 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포화교질은 뭐라고? 양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염기, 포화도 미포화교질은 수소, 알루미늄이 설명에 조심하십시오. 증발량보다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 염기가 세탈된다. 양이온 지안부의 수소는 포화되어 산성으로 난다. 그러니까 포화교질 칼슘 마그네슘은 세탈되어서 없어진다. 미포화교질 수소 알루미늄은 잔존해서 산성이 나타낸다. 자, 이를 다른 거죠. 강우량이 많은 것은 염기가 세탈되면 산성이 된다. 건조한데 토양수가 모세관역에 상승하므로 지하의 염기가 적도적 축적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후에 의한 영향이 가장 강하므로 이 원인을 근거한 산성계량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성비료의 연용입니다. 특히 산성비료 중에서 뭐를 주지 말라고? 황산, 남원형, 황산기, 황산칼륨을 주지 말라고 앞에서 그랬죠.
아모늄 대비로 집산화 장애가 산성화가 촉진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자체가 산성화를 일으킨다. 가로를 한번 별표하십시오. 산성도약이 작물의 장애를 일으킨다. 알루미늄 해작용입니다. 알루미늄이 많은 곳에서는요, 다른 약물을 못 먹게 해버려, 작물이. 왜? 알루미늄이 토양에 많으면은요, 특히 인단을 갖다가 못 먹게 고정해버려, 붙들어버려. 그래서 인단을 고정하면은, 인단을 결핍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철, 망간, 칼슘, 구리, 아연 등이 다량용질의 예장입니다. 필수온도 결핍, 앞에서 말한 마그네슘, 붕소, 칼슘, 인담, 몰리브덴 이런 것도 산성화되면은요 부족하게 된다. 특히 거기다 딱 결핍하십시오. 산성 토양에서 부족되기 쉬운 가장 쉬운 온도는 몰리브덴으로 찍으십시오. 산성 토양에서 가장 부족되기 쉬운 약물은요 몰리브덴입니다. 그런데 몰리브덴은요, 중성이나 알칼리 등이 되면은요, 이용도, 가급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의 활동저에 곰팡이라든지 세균은요, pH 6에서 7 사이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합니다. 산성이면은요, 유용미생물들이 활동을 줄어들어서 나빠진다. 질소고정균, 근류균들이 그 다음에 수소이온에 의한 뿌리의 세포막에 직접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자, 산성 토양의 작물의 저항성 4번 별표하십시오. 이 문제 안 나오면은요, 또 손에다 장지질 납니다. 이 문제. 자, 산성에 가장 약한 작물 2개를 묶으십시오. 네모표, 약한 작물하고 가장 약한 작물 묶으십시오. 보리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완두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금치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콩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양파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파, 부추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산덕에 가장 약한 것, 대표적인 것이요. 양파, 파, 부추, 그럽니다. 양파, 파, 부추에 그러면은요, 산덕에 약한 것 냈을 때요, 거기, 했을 때, 콩 갑니다. 시금치, 보리, 완두가 대표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자, 앞에다가, 이제 그 밑에 네모보 밑에다 쓰십시오. 자, L자를 쓰십시오. L. 그리고 입을 갖다 앞으로 L8퍼 할 때 L자. 알팔파 들어보셨죠? 알팔파 또는 L8파 그러죠. L8파. 그 다음에 콩 써놓으십시오. 콩. 그 다음에 시를 쓰십시오. 시. 그 다음에 보를 쓰십시오. 보. 그 다음에 완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양파, 파, 부추를 쓰십시오. 산덕에 약한 것은 어떻게 우라고? L, 콩, 시, 보, 완, 양파, 파, 부추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외에도 고추, 가지가 약하고 그럽니다. 상추, 이런 것도 약합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강한 작물 말고 조금 강한 작물 그러죠. 나머지는 다 강한 작물이죠. 강한 작물이죠. 자, 그러면 봐보죠. 벼, 귀리, 호밀 그러잖아요. 옥수수, 수수, 조, 그러고 화분과 벼과 작물은 다 강한데 보리만 약하죠. 그러니까 보리가 잘 나오겠죠. 그죠? 보리만 약해.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자, 콩은 전부 콩가는 약합니다. 그런데 땅콩, 강한 거 땅콩, 가장 강한 장관 땅콩에다가 별다시. 땅콩만 산성에 강해. 나머지 콩, 팥, 안두, 녹두, 뭐가 됐든 간에 다 약해. 땅콩만 강해. 그 다음에 거기 봐보세요. 베리로 별표하십시오. 블루베리. 산성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입니다. 어렸을 때 최강현 어르신 정금이란 거 드셔보셨어요? 산의 정금. 그게 토종 블루베리입니다. 시큼하잖아요. 우리 황영규 어르신 정금 알아요? 우리는 이쪽은 많이 먹었는데 그게 블루베리입니다. 베리는요, 토양의 pH를 3 내지 4 정도로 산성으로 만들어야 돼 큽니다. 베리.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럽니다. 호박, 오이, 토마토, 딸기 다 강합니다. 그러면은요, 엘콩시, 보암, 파, 양파, 부추에 약하죠? 그 다음에 가지, 고추, 상추 약하죠? 요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안 나오면 내 손에다 장지집니다. 장지죠? 이해하셨죠? 자, 산성도약의 계량입니다. 탄단업계 세 번째를 봐보세요. 염기 공급에 의한 계량, 석회, 탄단 마그네슘 그랬죠. 우리가 염기라면서요.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도 석회를 준다 이 소리입니다. 산성을 증화시키기 위해서 유기물 공급을 합니다. 유기물 공급 특히 그럽니다. 동그라미번에 미둑 유기물이 효과적이다. 맨 밑에 그럽니다. 입단하고 똑같네요. 석회도 시용한다. 미둑 유기물도 공급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요. 세 번째 줄 콩가식물을 재배하여 굴육을 새로 접촉한 것이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알카리성으로 분비되어서, 알카리성이 분비되어서 중화가 됩니다. 자, 199쪽 4번. 산농도양 계량제를 시용할 때 그럽니다. 동그라미 4번에 맨 마지막 줄 석계 시용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 최강영 어르신 성질급밖에 한 번에 끝내보려고 그러죠. 네. 자, 상처가 났으면은, 몸이 아프면은요, 4달 여러 번 발라주죠. 한 번에 몽딱 바른다 그래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산성비료 시용 피한다 별표하십시오. 산성비료는 뭐라고? 황산아모늄, 황산칼륨, 황산금 비료를 주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대신 용성인비, 구용성 알카리성 비료를 준다 이 소리입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비료를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성에 강한 작물도 재배한다 이 소리입니다. 토양의 완충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충능 봅시다. 거기에도 보면은 토양의 완충능을 보면은요. 토양수소이온의 두 종류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완충능이 클수록 활성수소가 되는 능력이 커져야 된다 그랬죠. 치안난도가 크면 잠단동 수소가 많아진다. 여러들이 다 버리고요. 자, 토양의 완충능이란 뜻은요.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주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능력을 완충능이랍니다. 완충능이 크면은요.
변화가 적더라 이들입니다. 완충능이 크면 입단 형성이 좋더라, 교질물도 좋더라, 양이온 치안 용량도 높더라 이들입니다. 그래서 완충능이 큰 토양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0쪽 문제 봐보세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봐봅시다. 토양 염기에 포함되는 치안성 양이온이 아닌 것. 그러면은 수소하고 알루미늄이 안 나왔는데도 뭡니까? 황이란 놈은요, 산성이죠. 그죠? 그런데 염기는요, 나트륨, 칼륨, 칼슘 그러죠. 자, 다음 중 밭토양이나 산림지에서 유실이 가장 빠른 거, 빨리 도망가본 거 뭐라고? 나트륨 겁니다. 토양용의 유리양이온, 이온들의 농도가 모두 일정할 때 확산이 층층 내부로 진입력이 가장 낮은 것은요. 진입력이 가장 큰 건 수소죠. 가장 낮은 것은 나트륨이죠. 수카마카 암날이 그랬잖아요. 토양 양이온 지안 영향을 높이는 농경비 관리를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산성 토양을 개량한다. 유기물을 시험하자.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으로 객도한다. 그러면은요, 적절한 수분 관리하고는 관계없죠. 양이온 교환량이 높은 토양의 특징으로 얼음 거등을 합니다. 비료 유실량이 적더라 이들입니다. 수분 보유량이 많더라. 작물의 생산량이 높더라. 잡초 발생량이 거기에서 잡초 발생량이 적다 많다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료 유실량이 적다가 답이네요. 다음 중 토양 반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요. 토성, 토색, 양이온 치안 용량인데, 자, 토양 반응 pH를 합니다. 염기 포화도가 높을수록 중성에서 알칼리성을 띈다. 염기 포화도가 낮을수록 산성을 띈다. 기억하죠? 자,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탄나는요, 산이니까 산성, 요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마그네슘, 칼슘, 산화, 마그네슘 다 주면 좋겠죠?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나타난 간접적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럽니다. 알루미늄이 이용해서 인간 이오도가 낮아진다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나쁜 작용이죠. 칼슘, 칼륨, 알루미늄 등 염기 용탈이 되어 그럽니다. 이용하기 어렵다. 나쁜 작용이죠. 산성화되면 세균 활동이 감퇴되어 유기물 분해가 늦어지고 칠산화 작용이 늦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미생물 활동이 감퇴되어 대알 구조가 늦어진다. 이 구조가 늦어진다 그래야겠죠. 자, 기출문제 봐봅시다. 이제 조금만 더 풉시다. 토양학의 의미하는 토성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 입경구분의 토양 분류입니다. 2번입니다. 모래미다 점토 함유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 토성이라 그랬습니다. 토성 결정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요, 토성은요, 모래, 미다, 점토 함량에 따라 유기물 빠진다, 자갈 빠진다 그랬죠. 토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토양 입자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 토양의 종류를 토성이란다. 식도는 토양 중 가장 미세한 입자로 거기까지는 맞았습니다.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크다 그래야겠죠. 식도는 두기와 투두가 불량, 유기질 분해 속도가 늦다. 부식도는 쇄토가 부족하고 강한 난등을 나타내기 쉬우므로 점토로 객토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다음 토양 중 투수가 잘 되어 토양의 환원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 토양은 사질토입니다. 점토 함량이 가장 많은 토양은 식토입니다. 기후 조건과 지형이 같은 지역에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클 것 겁니다. 그랬을 때는요,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공기 유통도 좋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양토입니다. 자, 미사질 양토가 안 나오면 우선순위 답은 양토입니다. 미사질 양토가 안 나오면 8번입니다. 토양의 용적밀도를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적밀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급량을 구할 수 있고 토양구조 발달을 할 수 있죠.
토양의 구조 발달 정도를 알기 위해서 또는 공급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도리로 찍으면 되겠죠. 토양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니다. 토양 무게는 공급량이 클수록 가볍다 그래야겠죠. 일정한 부피와 용기에 채워진 젖은 토양 무게를 알며 공급량을 계산할 수 있다. 아니죠. 거기에서 물과 공기의 유통은 공급의 양보다 크기에 따라 주로 지배된다. 답번이 맞네요. 라번은요. 실질 토양은 공급량이 많고 공급의 크기가 작아도 공기의 유토가 물의 이동이 느리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래질 토양은 공급량이 적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탈려면 10번입니다. 기호수분이 보유되어 있는 공급을 그럽니다. 액상공급 그럽니다. 모강공급, 소공급 그럽니다. 경작지 1헥타르의 용적밀도가 1.2 그럽니다. 10cm 그럽니다. 1헥타르는 1000제곱미터 곱하기 그럽니다. 10cm니까 0.1m 그럽니다. 그러면 1000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거기다 1.2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거기에서 120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12번 갑니다. 공급은 600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건조시킨 후 800g이었다. 토양만의 부피를 300세제곱이었다. 용적밀도는요. 그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300 플러스 300, 600분의 800은 1.33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13번 봐봅시다. 토양 공급량 계산하는 식 1 마이너스 부피 밀도 알갱이 밀도 곱하기 20도 기억하라 그랬죠. 2.5, 1.1일 때 공급률은요. 1 마이너스 2.5분의 1.1 곱하기 100 그러면 된다 그랬죠. 토양구조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요. 석회, 피부, 퇴비 그럽니다. 경우는요. 입담 파괴라 그랬죠. 토양의 때알 구조를 위한 조치로 틀리가 나트륨 시형, 인분뇨 시형, 경운 그러면 아니라 그랬죠. 때알 구조 토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흥이 배설한 토양, 유기물을 분분한 토양, 홈방의 균과 물리적 결합이 이루어진 토양,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어야 되겠죠.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토양 그랬습니다. 구조 변화로 오달 구조가 대알 구조 때 특징으로 오는 것 겁니다. 침식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닥적인 토양 담당 때 50, 25, 25입니다. 20번입니다.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 조건은요. 작도층이 그럽니다.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작도층이 깊고 양호하고 그리고 투수와 투기 땅이 알맞아야겠죠. 재배학에서 가르쳐줬습니다. 토양 구성 담당 중 비열이 가장 높은 것은요. 물입니다. 1입니다. 토양 비열이라 1g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토에 부식이 많으면 흑색입니다. 빛깔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원인 겁니다. 착색 재료 중 유기물 부식입니다. 산화철이 존재하는 토양에 물이 많고 공기 유통이 좋지 못하 회색, 청회색입니다. 토양 입자 크기의 점토에 해당하는 것은요. 0.002mm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많이 분포한다고 알려진 점토 강물 카올라이트입니다. 2대2 혼춘형입니다. 체올라이트입니다. 칼륨질 화학비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요. 일라이트 그랬습니다. 1칼 그랬죠. 단위 무게당 가장 많은 양의 음전화 그럽니다. 그랬을 때는요. 몬몰라이트 그랬습니다. 몬몰라이트가 몬몰라이트보다 더 우선순위 나면요. 펌킬라이트가 답이었죠. 매우 크다 그랬으니까
점토광물의 음전화를 생성하는 작용, 점토광물은요, 편두리 전화 그랬습니다. 중성, 토양, 교질 입자의 자급작돼서 질소 형태, 중성이니까, 중성 토양 교질 했을 때는요, 음전하니까 양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산때는 NO3- 뜨니까 그런데 아모늄 때는요, NH4 뜨니까 양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 아모늄 때를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토양 콜로이드 중 pH 의존 전화가 가장 많이 가진 콜로이드 토양 부식. 그랬을 때 pH 의존 전화 했을 때 pH는 수상기하고 가르복실기까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토양 유기물질, 유기교질물 기능으로 옳은 것은요, 연기 취한 영향이 커지고 인당 고종을 억제시켜서 환경 오염을 또 감소시킵니다. 연기 포화도를 높게 하고 pH를 높인다 그럽니다. pH를 높이고 유기물 각기에 수소가 예리되어 그럽니다. 수산기와 가르복실기 그럽니다. 음전화 보유량 시시량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35번 입단화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유기물 시용, 석회 시용, 거기에 크릴리움, 토양 계량제 시용, 칠레 초석이 아니네요. 토양에 시용한 유기물 역할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시시를 증가시킨다, 수분모육 증가시킨다, 유기산을 발생하여 토양 입단 파괴 틀렸네요. 유기물을 지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그 기능이 아닌가? 암벽 분해 촉진, 질소 인단 양분 공급,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대기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38번 유리양이온의 농도가 모두 일정할 때 확산이 증축 내부로 취한 침입력이 가장 높은 것은요, 수소가 없으니까 수카, 마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네요. pH가 7.5이면 양이온 취한량의 큰 토양 입자의 표면에 가장 강하게 급작할 수 있는 이온은요, 철입니다. 다음 음이온 중 취한 순서가 가장 규포소 질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이온 중 취한 순서가 가장 빠른 이온은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도 규산이 없으니까 인간으로 찍어야 규포소 질염 그러니까 시시란 무엇인가? 양이온 취한 요양량입니다. 양이온 취한 요양 10입니다. 그래도 염기압계가 6.5 그럽니다. 염기포화는 10분의 6.5니까 65%입니다. 10의 염기포화도가 70%입니다. 그러면은 수소가 3이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염기양은요 얼마나 7ml더라 이 소리입니다. 양이온 취한연량 20입니다. 염기포화를 여기가 2612 그러더라 2610입니다. 수소양은요 8이 들어있겠죠. 11을 빼면은요. 토양의 염기포화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온은요 칼슘, 나트륨, 마그로, 알루미늄하고 수소는요 제외한다 그랬죠. pH 교정에 필요한 석회 시용량이 가장 적은 토양은 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점토 함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석회를 더 많이 시용해 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pH 교정에 석회 시용량이 가장 적은 토양은요 점토 함량이 적은 사토더라 이 소리입니다. 2년 전 pH가 4.0입니다. 그래도 다시 측정하여 6.0입니다. 토양 중의 수소 이온 농도는 처음에 얼마로 감소되냐? 4에서 5로 갈 때 10배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6으로 갈 때 100배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100분의 1배 감소했다 이렇게 합니다. 산동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석회 요구락을 계달 그 양만큼 시용한다. 유기물 시용, 마그네슘, 칼륨 등 연기를 한다. 황을 가면은요, 더 산성이 돼서 안 되겠죠? 토양이 산성화되면 불리한 현상이 아닌 것, 미생물 활동 감소, 불용화, 알루미늄 유해 중금속 농도 증가, 탈질 반응에서 집소 손실 증가, 라번이 아니네요. 토양이 알카리떡을 나타내 용해도가 높아져 작물이 과잉 녹성을 합니다. 알카리떡일 때 그럽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더입니다. 거기에도 과잉 독성을 나타낼 때 산성에서는 부족했을 때 몰리브덴입니다. 근데 중성이나 알카리 등의 독소를 나타냈던 몰리브덴 정반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토양 산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겁니다. 황성분의 증가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오늘은요,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요, 되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1시 반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권도연 어르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일 1시 반부터 있습니다. 내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 선생님이요, 출장을 가시면서요, 교수님, 정말요, 다른 분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꼭 공지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1시 반에요, 저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모두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풀기 시작하라 그랬어요. 재배학 문제 풀어라 그랬어요. 저 뒤에 부분 풀어줄 시간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 많은 대로 풀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양학 했으니까 토양학 푸시고요. 토양학 이제 이렇게 풀어보시든가 하고 재배학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1시 반에 다시 꼭 만나요.